인트로, 그날의 고백소이야.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어. 현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언니가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박소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실은 남편 떠난 지 3년이 지났잖아. 그런데 요즘 몸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하다니. 조금만 터치해도 금방 달아오르고 온몸이 반응하는 느낌이 나. 너무 부끄러운 얘긴데 친구한테도 말 못했던 거야?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외로웠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민감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요즘 요가를 무리하게 해서 그런지 온몸이 너무 쑤셔. 그럼 내가 아는 동생 있는데 물리치료사야. 진짜 잘해. 소개해줄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현숙은 올해 53살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텅 빈 일화, 물리치료사와의 만남 옆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최근에는 몸까지 이상해졌어요. 너무 예민해져서 샤워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소희가 물리치료사를 소개해줬어요. 소희의 고등학교 동창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방문 치료도 해준다는 말에 현숙은 조금 망설였지만 요가를 무리하게 한 탓인지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결국 소희에게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현숙은 긴장했어요. 문을 열자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숙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문을 열어줬어요. 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방에서 휴대용 침대와 오일 등을 꺼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이 탄탄해 보였어요. 간단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태준이 현숙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봤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거든요. 많이 뭉쳤네요. 여기 목 뒤쪽도 딱딱하고요. 손이 목덜미를 따라 움직였어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압력이었습니다. 현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였습니다. 태준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정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상담만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화, 첫 치료, 몸의 반응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다시 한번 어깨를 눌러봤어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왠지 마음에 들었어요. 문이 닫히고 현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현숙은 아침부터 묘하게 긴장됐어요. 샤워를 하고 레깅스와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요가 덕분에 몸매가 제법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53세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전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이 환하게 웃으면서 있었어요. 오늘은 왠지 더 잘생겨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들어와 거실에 휴대용 침대를 펼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숙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건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팔 깔끔한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비됐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현숙이 침대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구멍에 대고 누우니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긴장하시면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따뜻한 손이 현숙의 등에 닿았습니다. 오일을 바른 손이었는데 그 촉감만으로도 온몸이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뭉쳤네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태준의 손이 어깨를 눌렀어요. 시원하면서도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근육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작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 시원해요. 현숙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손이 목 뒤로 어깨로 등 중앙으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꾹꾹 눌러주는 압력이 아프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 3년 만에 느껴보는 그 감각이 온몸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호흡 깊게 하세요. 그래야 근육이 이완돼요. 현숙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의 손이 등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허리 근처를 지나 골반 위쪽까지 마사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현숙은 참기 힘든 감각을 느꼈어요. 여기도 많이 뭉쳤어요. 골반이 틀어진 것 같은데 요가할 때 자세가 안 좋으셨나 봐요. 현숙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의 손이 엉덩이 위쪽을 지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순간 몸이 움찔했어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리 쪽 할게요. 다리 좀 벌려주세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벌렸어요. 태준의 손이 허벅지 뒤쪽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손길이었는데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레깅스 위로 닿는 손이었지만 마치 직접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무릎 위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숙은 숨을 참았어요. 참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허벅지 안쪽 깊은 곳까지 마사지가 이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러졌어요. 현숙은 얼굴을 구멍에 더 깊이 박았습니다. 호흡 편하게 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낮고 조금 걸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골반 쪽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지나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현숙은 작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나왔습니다.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아프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사지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현숙의 몸은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러졌어요.
태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반응을 떨리는 몸을 거친 숨소리를요. 손이 다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레깅스 위로 움직이는 손가락이 허벅지 3화, 참을 수 없는 감정 안쪽 끝까지 가장 민감한 부분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현숙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더 벌어지고 엉덩이가 살짝 들썩였어요. 참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많이 긴장되어 있네요. 태준의 손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압력을 가하면서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레깅스 위로. 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현숙은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친 호흡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골반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엉덩이 전체를 감싸듯 마사지했어요. 단단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움직이는 손길이 현숙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현숙 씨, 몸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힘을 빼셔야 해요. 하지만 힘을 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긴장되고 더 예민해졌습니다. 손이 다시 허벅지로 내려가면서 안쪽을 따라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숙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으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음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양쪽 허벅지를 동시에 안쪽 깊은 곳까지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아올라 있었고 레깅스 안이 땀으로 축축해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태준이 손을 떼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가 땀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처음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물 한 잔 드세요. 태준이 물을 건넸어요. 현숙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은 좀 더 가볍게 할게요. 오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태준은 침대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아우치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태준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빨개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옷을 벗으니 속옷이 젖어 있었어요.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몸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태준의 손길이 따뜻한 촉감이 근육을 따라 움직이던 그 감각이요. 눈을 감으면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이후 이틀이 지났어요. 현숙은 그 시간 동안 계속 태준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랐어요. 카페에 나가서 일할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요. 화요일 밤이 특히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월요일에 그 순간들이 계속 재생됐거든요. 태준의 손이 등을 따라 내려가던 감각,
허벅지 안쪽을 만지던 그 순간 작은 신음이 나왔을 때의 부끄러움이 생생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다리 사이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내려갔어요. 팬티 위로 그리고 안으로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화, 친구의 눈치 태준의 손길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만졌어요. 아,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혼자 있는 집이었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 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부끄러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본 그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태준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침 7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로션을 꼼꼼히 바르며 거울을 봤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같으면 레깅스와 반팔 티셔츠를 입었을 텐데 오늘은 다른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반바지와 나시티 티였어요. 요가할 때 입는 옷이었는데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요가로 다져진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53세 치고는 탄탄한 편이었어요. 오전 10시 전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시선이 현숙의 몸을 훔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숙은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달라진 것을요. 안녕하세요. 현숙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태준이 들어와 침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로마 마사지로 먼저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 물리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아로마요? 내 오일에 라벤더 향이 들어가 있어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요? 현숙은 침대에 엎드렸어요. 나시티라서 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오일을 손에 덜어 비비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시작할게요. 따뜻한 손이 등에 닿았어요. 오일이 묻어서 미끄러운 촉감이었습니다. 월요일보다 훨씬 부드러운 터치였어요. 손바닥 전체로 등을 쓸어내리듯 마사지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태준의 손이 목 뒤에서 시작해서 어깨로 날개뼈 사이로 허리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오일이 묻은 손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네요. 어깨가 딱딱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래서 더 이완이 필요해요. 힘 빼세요. 태준의 손이 어깨를 집중적으로 풀어줬어요. 엄지로 꾹꾹 누르면서 원을 그렸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묘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손이 옆구리로 내려갔어요. 나시티 옆으로 손가락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간지럽고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현숙의 몸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여기도 많이 뭉쳤어요.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반바지 위쪽 엉덩이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그 경계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현숙의 숨이 조금 거칠러졌어요. 월요일의 감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골반 쪽 할게요. 많이 틀어져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해요. 태준의 손이 엉덩이 위쪽을 잡았어요. 단단하게 압력을 가하며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다리 좀 벌려주세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벌렸어요. 짧은 반바지라서 허벅지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허벅지 뒤쪽을 잡았어요. 오일이 묻은 손이 미끄럽게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무릎 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정말 많이 뭉쳤어요. 요가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안쪽 근육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현숙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다리가 살짝 벌어지고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많이 아프세요? 태준이 오화, 한강에서의 첫 키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혼자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지금 태준의 손이 닿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스스로 만졌었거든요. 태준의 손이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허벅지 안쪽 끝까지 반바지 안으로 살짝 들어올 정도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오일이 묻은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민감한 피부를 자극했어요. 현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호흡하세요. 참으시면 안 돼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현숙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골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가장 민감한 경계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사이를 파고들듯 압력을 가했어요. 아,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월요일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현숙은 황급히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세게 눌렀나요? 태준의 목소리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조금 낮아지고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현숙이 대답했지만 얼굴은 완전히 빨개져 있었어요. 마사지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어요.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엉덩이로,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손길이 마치 몸 전체를 애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다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반바지 끝을 살짝 밀어 올리면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다리가 더 벌어졌어요. 숨소리는 완전히 거칠러졌습니다. 선생님,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태준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러세요. 에어컨 켤까요? 태준이 물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허벅지 안쪽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피부를 통해 전해졌어요. 많이 힘드세요? 네, 조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으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현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나시티가 땀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어요. 쇄골 라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태준도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현숙의 몸을 훑습니다. 젖은 나시티 사이로 드러난 쇄골이, 탄탄한 어깨가 보였어요. 태준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 드세요. 태준이 물을 건넸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숙도 손이 떨려서 물잔을 받을 때 태준의 손에 닿았어요. 그 순간 둘 다 움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몸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태준이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현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었어요. 속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월요일보다 더 심했어요. 거울을 보니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뜨겁고 아랫배는 간지러웠어요. 금요일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태준의 손길이 그 따뜻한 촉감이 오일이 묻은 손가락이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가던 그 감각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하겠어. 현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 큰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방 안에는 둘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거친 호흡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태준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둘은 서로를 완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외로움이 이 순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둘은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체온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둘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안 해요. 다행이에요. 태준 씨는요? 저도 전혀요. 오히려 진작 그럴 걸 후회돼요. 둘은 웃으면서 다시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숙은 눈을 떴고 옆에 태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젯밤이 꿈만 같았지만 옆에 누워있는 태준을 보니 현실이라는 게 느껴졌죠. 태준의 어깨를 가슴을 팔을 살펴봤어요. 6화, 분명히 그날 밤 단단하고 따뜻한 몸이었고 어젯밤이 몸이 자신을 안아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태준이 눈을 뜨며 웃자 현숙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돌렸어요. 언제겠어요? 방금요. 현숙 씨가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현숙을 끌어안았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현숙이 대답하면서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태준이 현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체온이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요. 현숙이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많이 써서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현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해드릴까요? 현숙 씨가 해주는 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둘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현숙이 달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계란찜 할까요? 좋아요. 저는 커피 내릴게요. 태준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현숙을 쳐다봤어요. 현숙은 계란을 풀며 그를 힐끔 봤고 이런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현숙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커피를 내렸어요. 네, 전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어요. 계란찜이 완성됐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쳤습니다. 맛있어요. 태준이 한 숟가락 먹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아침을 먹고 싶어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하자 현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주 올 거예요. 네, 매일이라도 오고 싶어요. 현숙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3번만 오세요. 너무 자주 오면 질릴지도 몰라요. 절대 안 질려요. 현숙 씨 같은 사람 어디서 또 만나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하면서 현숙의 손을 잡았어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둘은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취미,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현숙 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태준이 물었어요. 지금이요, 이 순간이요. 저도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태준이 현숙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현숙 씨, 우리 올해 만나요? 정말 올해요? 네, 올해 만나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태준이 뒤에서 현숙을 안으면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태준이 속삭였어요. 안 돼요. 이제 가셔야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수요일에 또 보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있으면 피곤할 거예요. 현숙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더 있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대신 전화해도 돼요? 네, 전화 많이 하세요. 태준은 아쉬워하며 짐을 챙겼어요.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봐요. 금방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 앞에서 태준이 현숙에게 키스했고 짧지만 깊은 키스였어요. 사랑해요. 태준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현숙도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나가고 현숙은 문에 기댔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지만 입술에 남아있는 그의 감촉이 현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행복한 여자가 서 있었고 53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다. 현숙은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현숙을 끌어안았어요. 저도요. 혼자 있으니까 계속 태준 씨 생각만 났어요. 어제는 잠도 잘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왜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봐요. 현숙이 웃으면서 태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언제든 연락해도 돼요.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월요일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참 오늘 소희 언니도 온대요. 현숙이 키스를 멈추고 말하자 태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둘만 있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30분쯤 지나서 소희가 도착했어요. 언니 나왔어. 소희가 들어오면서 밝게 인사했고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씩 웃었습니다. 뭐야? 너희 둘 분위기 완전 달라졌는데 무슨 일 있었어? 없어. 별일 없어? 현숙이 시친미를 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 언니 얼굴 봐,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 얼굴인데. 그리고 태준이 너도 웃는 게 완전 다르잖아. 소희가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누나 오랜만이에요. 태준이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귀가 조금 빨개졌습니다. 그래. 근데 너희 진짜 뭔가 있지?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현숙이 부엌으로 도망가듯 가면서 말했어요. 태준이 먼저 소희를 치료했습니다.
현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태준 쪽을 쳐다봤어요. 치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어. 뭔 좋은 일 있어? 소희가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물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 언니 눈빛 봐, 완전 행복한 사람 눈빛이잖아. 소희가 계속 추궁하자 현숙과 태준이 눈을 마주쳤어요. 말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소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헐, 설마 너희 둘이?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7화, 관계 공개 뭐가 언니랑 태준이 사귀는 거야? 현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소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대박. 진짜구나. 언제부터야? 월요일부터. 현숙이 작게 대답하자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월요일. 그럼 사흘밖에 안 됐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언니 행복하면 되는 거지? 축하해. 진짜로. 소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 태준아, 우리 언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네, 누나. 정말 잘할게요. 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 보는 것 같아서 나도 기뻐. 진짜 잘됐다. 소희의 축복을 받으니 현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먹고 소희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더니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또 전에 현숙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태준이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이번엔 정말 깊이 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현숙이 소희를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태준이 현숙을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계속 보고 싶은 거려. 키스가 시작됐고 조용히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태준이 속삭였어요. 소희 언니 깰까 봐요. 작은 소리로 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둘은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닫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느꼈어요. 친구가 거실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더 짜릿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준이 속삭였어요. 이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소희 누나 깨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쉽다. 저도요. 하지만 금요일에 또 봐요. 둘은 옷을 입고 침실을 나왔어요. 소희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현숙이 속삭이며 말했어요. 네, 내일 전화할게요. 꼭이요. 네, 꼭요. 태준이 나가고 현숙은 문을 닫았어요. 소파로 가서 자고 있는 소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그날 밤 현숙은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금요일이 왔을 때 태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숙이 말했어요. 태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치료가 끝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태준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현숙 씨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태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면서 현숙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태준 씨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다행이에요.
혹시 저만 그런 건가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날 건가요? 현숙이 물으면서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싶어요. 정말이요? 네, 현숙 씨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공개할까요? 네, 좋아요. 태준이 현숙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정말이요? 현숙의 눈이 커졌어요. 네. 평생 현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현숙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씩 준비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요. 네, 그렇게 해요. 둘은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숙과 태준은 당당하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도 함께 나갔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카페 단골 강민준도 알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 들렀을 때 태준과 함께 있는 현숙을 봤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강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네요. 강민준이 커피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남편 친구 이준석도 알게 됐습니다. 재무상담차 만났을 때 현숙이 직접 말했어요. 준석 씨 사실 요즘 새로운 분 만나고 있어요.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어떤 분이신데요? 물리치료사예요. 저보다 5살 어리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현숙 씨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도 현숙 씨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너무 오래 혼자 계셔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걱정해 주셨죠? 이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8화 함께하는 미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축복해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주 3회 현숙의 집에 왔지만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사랑하러 오는 거였어요. 오늘은 어디 아파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물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아파요. 태준 씨 보고 싶어서요. 현숙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특별 치료를 해드릴게요. 어떤 치료요? 이런 치료요. 태준이 현숙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나았어요. 아직 아파요. 그럼 더 해야겠네요. 네, 더 해주세요. 키스가 이어졌고 그대로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뜨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숙과 태준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 라떼 3잔이요. 태준이 주문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네, 지금 만들게요. 현숙이 우유를 데우는 동안 태준이 뒤에서 허리를 감쌌습니다. 손님들 보는데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아까도 봤잖아요. 자꾸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손님들이 웃으며 쳐다봤어요. 훈훈한 광경이었습니다. 사장님 남자친구세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
젊고 잘생겼네. 부럽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사랑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태준이 웃으면서 라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현숙이 말하자 태준이 대답했어요. 현숙 씨가 더 예뻐요? 맨날 그런 말만 해요. 진심인데요. 태준이 현숙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현숙 씨, 응, 나중에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현숙이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요. 네, 얘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같이 살면서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야 좋죠. 하지만 태준 씨는 괜찮으세요? 나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매일 현숙 씨 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3번만 만나니까 부족해요. 현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천천히 준비해요. 급하지 않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6개월 후쯤. 6개월이요? 너무 길어요? 그럼 3개월. 그것도 길어요? 그럼 언제? 다음 달이요. 현숙이 웃으면서 태준의 뺨을 꼬집었어요.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알았어요. 그럼 2달 후에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태준이 현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숙 씨, 응,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태준 씨는요? 저도요. 현숙 씨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현숙 씨, 또 왜?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받아줘서요. 사랑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외로웠는데 태준 씨가 와줘서요. 둘은 키스했어요. 한강의 석양 아래에서 행복한 키스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태준이 현숙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을 들고 왔을 때 현숙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드디어 왔네요. 네,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좋아요. 정말 기대돼요. 짐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태준의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장에 꽂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으면서 점점 현실이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태준이 말했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현숙이 파스타를 만들고 태준이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함께 만든 첫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태준이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매일 해주세요. 현숙 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태준이 뒤에서 현숙을 안으면서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다는 게 구화, 동거 시작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숙과 태준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현숙 씨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지금 만들게요. 둘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장님,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언제 결혼해요? 단골 손님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도 같이 사시잖아요. 결혼하셔요. 보기 좋은데 감사합니다. 오후 6시에 카페 문을 닫았어요. 둘은 한강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현숙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맞죠? 네, 기대돼요. 저도요.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잖아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숙 씨, 우리 정말 같이 살까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현숙을 쳐다봤어요.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결혼 말이에요. 결혼요. 네, 매일 같이 있어도 부족한데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태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준비할까요? 네, 좋아요. 둘은 끌어앉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숙과 태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소희가 축사를 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태준이도 축하하고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소희야.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둘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여보, 행복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내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현숙 씨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숙이 대답하면서 태준을 꼭 안았어요. 저도 그래요. 태준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둘은 키스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키스였어요.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함께 미소를 전해주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의 순간이 있었나요? 있다, 없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방 안에는 둘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거친 호흡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태준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둘은 서로를 완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외로움이 이 순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둘은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체온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둘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안 해요. 다행이에요. 태준 씨는요? 저도 전혀요. 오히려 진작 그럴 걸 후회돼요. 둘은 웃으면서 다시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숙은 눈을 떴고 옆에 태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젯밤이 꿈만 같았지만 옆에 누워있는 태준을 보니 현실이라는 게 느껴졌죠. 태준의 어깨를 가슴을 팔을 살펴봤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몸이었고 어젯밤이 엔딩, 행복한 결혼 몸이 자신을 안아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태준이 눈을 뜨며 웃자 현숙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돌렸어요. 언제겠어요? 방금요. 현숙 씨가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현숙을 끌어안았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현숙이 대답하면서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태준이 현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체온이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요. 현숙이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많이 써서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현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해드릴까요? 현숙 씨가 해주는 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둘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현숙이 달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계란찜 할까요? 좋아요. 저는 커피 내릴게요. 태준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현숙을 쳐다봤어요. 현숙은 계란을 풀며 그를 힐금받고 이런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현숙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커피를 내렸어요. 네, 전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어요. 계란찜이 완성됐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쳤습니다. 맛있어요. 태준이 한 숟가락 먹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아침을 먹고 싶어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하자 현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주 올 거예요. 네, 매일이라도 오고 싶어요. 현숙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3번만 오세요. 너무 자주 오면 질릴지도 몰라요. 절대 안 질려요. 현숙 씨 같은 사람 어디서 또 만나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하면서 현숙의 손을 잡았어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둘은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취미,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현숙 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태준이 물었어요. 지금이요, 이 순간이요. 저도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태준이 현숙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현숙 씨, 우리 오래 만나요? 정말 오래요? 네, 오래 만나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태준이 뒤에서 현숙을 안으면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태준이 속삭였어요. 안 돼요. 이제 가셔야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수요일에 또 보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있으면 피곤할 거예요. 현숙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더 있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대신 전화해도 돼요? 네, 전화 많이 하세요. 태준은 아쉬워하며 짐을 챙겼어요.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현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봐요. 금방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 앞에서 태준이 현숙에게 키스했고 짧지만 깊은 키스였어요. 사랑해요. 태준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현숙도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나가고 현숙은 문에 기댔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지만 입술에 남아있는 그의 감촉이 현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행복한 여자가 서 있었고 53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20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다. 현숙은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현숙을 끌어안았어요. 저도요. 혼자 있으니까 계속 태준 씨 생각만 났어요. 어제는 잠도 잘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왜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봐요. 현숙이 웃으면서 태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언제든 연락해도 돼요.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월요일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참 오늘 소희 언니도 온대요. 현숙이 키스를 멈추고 말하자 태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둘만 있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30분쯤 지나서 소희가 도착했어요. 언니 나왔어. 소희가 들어오면서 밝게 인사했고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씩 웃었습니다. 뭐야? 너희 둘 분위기 완전 달라졌는데 무슨 일 있었어? 없어. 별일 없어? 현숙이 시친미를 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 언니 얼굴 봐,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 얼굴인데. 그리고 태준이 너도 웃는 게 완전 다르잖아. 소희가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누나 오랜만이에요. 태준이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귀가 조금 빨개졌습니다. 그래. 근데 너희 진짜 뭔가 있지?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현숙이 부엌으로 도망가듯 가면서 말했어요. 태준이 먼저 소희를 치료했습니다. 현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태준 쪽을 쳐다봤어요. 치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어. 뭔 좋은 일 있어? 소희가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물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 언니 눈빛 봐, 완전 행복한 사람 눈빛이잖아. 소희가 계속 추궁하자 현숙과 태준이 눈을 마주쳤어요. 말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소희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헐, 설마 너희 둘이?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뭐가 언니랑 태준이 사귀는 거야? 현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소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대박. 진짜구나. 언제부터야? 월요일부터. 현숙이 작게 대답하자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월요일. 그럼 사흘밖에 안 됐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언니 행복하면 되는 거지? 축하해. 진짜로. 소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 태준아, 우리 언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네, 누나. 정말 잘할게요. 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 보는 것 같아서 나도 기뻐. 진짜 잘됐다. 소희의 축복을 받으니 현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먹고 소희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더니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또 전에 현숙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태준이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이번엔 정말 깊이 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현숙이 소희를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태준이 현숙을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계속 보고 싶은 거려. 키스가 시작됐고 조용히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태준이 속삭였어요. 소희 언니 깰까 봐요. 작은 소리로 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둘은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닫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느꼈어요. 친구가 거실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더 짜릿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준이 속삭였어요. 이제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소희 누나 깨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쉽다. 저도요. 하지만 금요일에 또 봐요. 둘은 옷을 입고 침실을 나왔어요. 소희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현숙이 속삭이며 말했어요. 네, 내일 전화할게요. 곡이요. 네, 곡요. 태준이 나가고 현숙은 문을 닫았어요. 소파로 가서 자고 있는 소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그날 밤 현숙은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금요일이 왔을 때 태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숙이 말했어요. 태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치료가 끝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태준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현숙 씨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태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면서 현숙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태준 씨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다행이에요. 혹시 저만 그런 건가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날 건가요? 현숙이 물으면서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싶어요. 정말이요? 네, 현숙 씨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공개할까요? 네, 좋아요. 태준이 현숙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정말이요? 현숙의 눈이 커졌어요. 네요, 평생 현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현숙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씩 준비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요. 네, 그렇게 해요. 둘은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숙과 태준은 당당하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도 함께 나갔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카페 단골 강민준도 알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 들렀을 때 태준과 함께 있는 현숙을 봤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강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네요. 강민준이 커피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남편 친구 이준석도 알게 됐습니다. 재무상담차 만났을 때 현숙이 직접 말했어요. 준석 씨 사실 요즘 새로운 분 만나고 있어요.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어떤 분이신데요? 물리치료사예요. 저보다 5살 어리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현숙 씨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도 현숙 씨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너무 오래 혼자 계셔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걱정해 주셨죠? 이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축복해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주 3회 현숙의 집에 왔지만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사랑하러 오는 거였어요. 오늘은 어디 아파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물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아파요. 태준 씨 보고 싶어서요. 현숙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특별 치료를 해드릴게요. 어떤 치료요? 이런 치료요. 태준이 현숙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나왔어요. 아직 아파요. 그럼 더 해야겠네요. 네, 더 해주세요. 키스가 이어졌고 그대로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뜨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숙과 태준은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 라떼 3잔이요. 태준이 주문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네, 지금 만들게요. 현숙이 우유를 데우는 동안 태준이 뒤에서 허리를 감쌌습니다. 손님들 보는데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아까도 봤잖아요. 자꾸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손님들이 웃으며 쳐다봤어요. 훈훈한 광경이었습니다. 사장님 남자친구세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 젊고 잘생겼네. 부럽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사랑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태준이 웃으면서 라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현숙이 말하자 태준이 대답했어요. 현숙 씨가 더 예뻐요? 맨날 그런 말만 해요. 진심인데요. 태준이 현숙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현숙 씨, 나중에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현숙이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같이 살면서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야 좋죠. 하지만 태준 씨는 괜찮으세요? 나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매일 현숙 씨 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3번만 만나니까 부족해요. 현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천천히 준비해요. 급하지 않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6개월 후쯤. 6개월이요? 너무 길어요? 그럼 3개월. 그것도 길어요? 그럼 언제? 다음 달이요. 현숙이 웃으면서 태준의 뺨을 꼬집었어요.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알았어요. 그럼 2달 후에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태준이 현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숙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태준 씨는요? 저도요. 현숙 씨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현숙 씨, 또 왜?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받아줘서요. 사랑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외로웠는데 태준 씨가 와줘서요. 둘은 키스했어요. 한강의 석양 아래에서 행복한 키스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태준이 현숙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을 들고 왔을 때 현숙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드디어 왔네요. 네,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좋아요. 정말 기대돼요. 짐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태준의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장에 꽂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으면서 점점 현실이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태준이 말했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현숙이 파스타를 만들고 태준이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함께 만든 첫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태준이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매일 해주세요. 현숙 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태준이 뒤에서 현숙을 안으면서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숙과 태준은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현숙 씨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지금 만들게요. 둘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장님,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언제 결혼해요? 단골 손님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도 같이 사시잖아요. 결혼하셔요. 보기 좋은데 감사합니다. 오후 6시에 카페 문을 닫았어요. 둘은 한강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현숙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맞죠? 네, 기대돼요. 저도요.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잖아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숙 씨, 우리 정말 같이 살까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현숙을 쳐다봤어요.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결혼 말이에요. 결혼요. 네, 매일 같이 있어도 부족한데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태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준비할까요? 네, 좋아요. 둘은 끌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숙과 태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소희가 축사를 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태준이도 축하하고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소희야.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둘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여보, 행복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내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현숙 씨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숙이 대답하면서 태준을 꼭 안았어요. 저도 그래요. 태준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둘은 키스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키스였어요.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함께 미소를 전해주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의 순간이 있었나요? 있다, 없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